여러분,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최첨단 AI 모델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 모델에 약간 흐릿한 강아지 사진을 딱 보여주면 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건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품종까지 짚어냅니다. 그렇죠. 정말 경이로울 정도로 똑똑하죠. 네. 그런데 이 똑같은 초지능 AI한테 병원에서 흔히 찍는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저기 우주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들이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완전히 패닉에 빠질 겁니다. 맞아요. 마치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정확도가 폭락하면서 장님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리거든요. 일상적인 사진에서는 그토록 완벽했던 AI가 왜 갑자기 전혀 다른 분야의 이미지를 만나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방금 AI가 가진 가장 거대하지만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맹점을 정확히 건드리셨네요. 일상적인 데이터로 똑똑해진 AI가 완전히 낯선 영역에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 이 붕괴 현상이에요. 네네. 이게 현재 인공지능 학계가 직면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거든요. 여러분, 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직무를 맡거나 낯선 부서의 프로젝트에 갑자기 투입되었을 때 눈앞이 캄캄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 막막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쌓았던 지식은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정보는 단 몇 개뿐인데 당장 내일부터 성과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AI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AI가 왜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 시각적 형태에만 집착하다 실패하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최신 연구 논문, 그 교차 도메인 퓨전 러닝을 위한 조화로운 진폭 섭동. 네, 줄여서 그냥 HAP라고 부르죠. 네, 이 HAP라는 기술이 어떻게 이미지에 숨겨진 차원을 조절해서 복잡한 기계장치 추가 없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AI의 뇌 구조 자체를 뜯어고치거나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새로 막 쏟아붓는 그런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 그럼 어떻게 한 거죠?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주파소라는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을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서요. AI가 스스로 학습 방식을 깨우치게 만들었죠. 주파수? 벌써부터 묘한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그 해결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AI가 도대체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상황을 교차 도메인 퓨전 러닝, 영어로는 CDFSL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네네. 이게 AI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나 가혹한 조건인가요?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장벽이 동시에 딱 쳐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차 도메인입니다. 교차 도메인. 네, AI가 원래 학습했던 원본 데이터, 즉 소스 도메인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범한 새, 개, 이런 사물이나 동물 사진들입니다. 아주 익숙한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타겟 도메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흉부 엑스레이인 체스트 X, 위성 사진인 유로셋, 혹은 농작물 질병 사진 같은 것들이죠. 아, 그러니까 질감이나 색감, 피사체, 물리적 규칙 자체가 완전히 리셋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완전히 낯선 세계로 가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운전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평생 한적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만 운전을 배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AI인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 눈을 가리고 헬기에 태워서 혼돈 그 자체인 출퇴근 시간에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리고 거기에 두 번째 장벽인 퓨샷 조건이 붙습니다. 아, 퓨샷. 몇 번 안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뉴욕 한복판에 떨어진 그 운전자한테 수백 시간 동안 도로주행 연수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자, 이 복잡한 교차로에서 딱 한 번 혹은 5번만 돌아볼 기회를 줄 테니 지금부터 완벽하게 운전해. 이렇게 요구하는 셈이죠. 이걸 원샷 또는 파이브샷 설정이라고 합니다. 와, 극도로 적은 데이터만으로 새로운 도메인의 규칙을 단숨에 깨우쳐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 당연히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분명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존에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존 연구진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식은 이른바 공간적 정렬이었습니다. 공간적 정렬이요. 그게 뭔가요?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의 시각적인 겉모습을 수학적으로 억지로 비슷하게 맞추려는 시도였죠. 아, 아까 말씀드린 운전 비유를 빌리자면 뉴욕 맨해튼의 그 회색빛 빌딩 숲을 시골의 푸른 나무 색깔처럼 칠해버리는 건가요? 네, 딱 그겁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덜 당황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이미지의 평균 밝기나 픽셀의 표준 편차 같은 공간적 속성만 억지로 조정한 겁니다. 하지만 도로의 구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 같은 진짜 복잡한 문제는 단순히 색깔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논문의 연구진이 기존 방식의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찌른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아, 겉보기만 바꿨다는 거군요. 네. 픽셀이라는 겉보기 공간 차원만 건드리는 건 그냥 증상만 완화할 뿐이라는 거죠. 근본 원인인 주파수 불일치란 후 진짜 문제를 기존 연구들은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주파수 불일치요. 네. 시골과 도시는 단순히 색깔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공간을 채우는 정보의 밀도, 그리고 변화의 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정보의 밀도와 변화의 속도. 여기서 드디어 그 주파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저도 이원 자료를 보면서 가장 생소했던 게 그거였어요. 어떤 점이요? 보통 주파수라고 하면 소리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2차원 이미지에도 주파수가 존재한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대체 시각적인 픽셀들이 어떻게 주파수로 변환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2차원 이미지를 고속 풀이의 변환, 영어로 FFT라고 하죠. 이 수학적 도구에 통과시키면 공간에 흩어져 있던 픽셀들이 주파수 스펙트럼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재배열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요? 네, 여기서 이미지의 주파수란 아주 쉽게 말해서 색상이나 밝기가 변하는 속도입니다. 속도요? 이미지 안에서 뭔가가 막 움직인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아, 움직임이 아니라 위치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파란 하늘이나 맑은 호수 같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거기서 픽셀 하나를 옆으로 살짝 옮겨도 색깔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부드러운 영역을 저주파, 로우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아하, 이미지의 큼직큼직한 덩어리나 전반적인 형태, 색상을 담당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강아지의 털이나 나뭇잎의 뾰족한 질감, 혹은 엑스레이 사진상의 미세한 뼈 윤곽선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좀 복잡하죠? 네, 거기는 단 한 픽셀만 옆으로 가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급격하게 픽셀 값이 널뛰기를 합니다. 이렇게 픽셀 값이 극적으로 요동치는 세밀한 디테일 영역이 바로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입니다. 아,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큼직한 실루엣과 덩어리는 저주파, 날카로운 경계선이나 복잡한 질감은 고주파하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AI 모델이 이 주파수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길래 새로운 도메인에서 그렇게 맥없이 붕괴해버리는 겁니까? 연구진은 이 현상을 주파수 대역 이산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주파수 대역 이산화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모델이 이미지를 통째로 소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파수를 여러 대역으로 쪼갠 다음, 즉 이산화한 다음에 특정 대역만 심각하게 편식한다는 뜻이죠. 편식을 한다고요? 어떤 대역만 먹는데요? AI가 초기 학습을 할 때 에러를 가장 빠르고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미세한 털의 질감 같은 고주파를 끙끙대며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냥 대충 보는 건가요? 맞아요. 그냥 전반적인 모양이나 큰 덩어리, 즉 저주파만 대충 훑어보고 아, 이 덩어리는 개구나 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아, 수학적으로 고주파까지 일일이 계산하는 건 너무 피곤하고 연산량이 많이 드니까 AI가 일종의 요령을 피우는 거네요. 굳이 디테일을 안 봐도 큰 틀만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약간 이런 식이군요. 네, 아주 훌륭한 묘사입니다. 소스 도메인, 즉 익숙한 동네에 머무를 때까지만 보면 아주 효율적이고 훌륭한 전략이죠. 하지만 타겟 도메인으로 넘어가는 순간 재앙이 시작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통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도메인 간의 주파수 진폭 차이가 극심해지면서 평소에 고주파 정보를 처리하는 훈련을 아예 게을리했던 AI는 갑작스러운 미세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려니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논문은 이 참담한 결과를 스펙트럼 붕괴라고 부르며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아, 스펙트럼 붕괴. 네, 저도 자료에서 그 수치를 봤습니다. 논문에서는 AI가 스펙트럼 붕괴를 겪고 있다는 증거로 유효 랭크라는 개념이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하더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랭크라고 하면 보통 순위를 매길 때 쓰는 단어잖아요. AI의 주파수에서 유효 랭크가 떨어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유효 랭크는 AI가 얼마나 다채로운 차원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빛의 스펙트럼처럼 정보도 아주 다양한 대역이 있거든요.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런데 유효 랭크가 낮다는 건 AI가 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정보를 골고루 쓰지 못하고 아주 좁은 대역, 즉 쉽고 편안한 저주파 정보 하나에만 극단적으로 목을 매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지 능력의 스펙트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논문의 실험 결과를 보면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고주파 정보를 다 날려버리고 오직 저주파 영역만 남겨둔 채 테스트를 했을 때도 AI 모델의 분류 정확도가 꽤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결과가 있었죠. 이렇게 큰 형태, 즉 저주파만으로도 정답을 아주 잘 찾아낸다면 굳이 AI가 보기 힘들어하는 고주파 디테일까지 억지로 챙겨 먹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저주파만 잘 보게 놔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AI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익숙한 강아지, 고양이 사진을 구별할 때는 큰 실루엣, 즉 저주파만으로도 충분히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AI가 흉부 엑스레이를 보고 미세한 종양을 찾거나 세포 조직 사진에서 암의 징후를 진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 거대한 폐 모양 자체는, 그러니까 저주파는 정상인이나 환자나 거의 똑같을 테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위성 사진으로 도시의 용도를 구분하거나 질병에 걸린 잎사귀를 찾을 때는 전체적인 큰 덩어리는 아무런 힌트를 주지 못합니다. 디테일이 생명이군요. 네, 미세한 세포막의 경계, 잎사귀 표면의 작은 얼룩, 도로와 건물의 복잡한 패턴 같은 고주파 정보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죠. 아, 평소에 저주파라는 편안한 정보에만 의존하던 AI가 이 고주파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이 완전히 퇴화되어 있으니 낯선 도메인에 던져지면 전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확 되네요. 일상에서는 큰 틀만 봐도 대충 통하지만 낯선 환경에서는 결국 디테일이 생존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문제의 원인이 AI의 지독한 저주파 편식이라는 건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편식하는 녀석한테 어떻게 억지로 고주파를 먹여서 시야를 넓혀줄 것인가? 그 혁신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조화로운 진폭섭동, HAP 기술이죠. 네, 이 HAP 기술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HAP의 기본 아이디어는 풀이의 병환을 통해 분리해낸 주파수를 다시 두 가지 핵심 요소로 쪼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요소요? 네, 바로 진폭 스펙트럼과 위상 스펙트럼입니다. 진폭과 위상이라 이 두 가지가 시각적 이미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오케스트라 연주가 떠올랐는데요. 오, 오케스트라요? 네, 우리가 듣는 교향곡에 빗대어 본다면 위상은 언제 어떤 악기가 어떤 음을 내야 하는지 정확히 적혀 있는 뼈대, 즉 악보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진폭은 각 악기들이 내는 소리의 크기, 그러니까 볼륨인 거고요. 맞나요? 네, 그 오케스트라 비유를 빌리자면 HAP 기술이 하는 역할이 아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HAP는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악보에 해당하는 위상은 단 1%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악보는 그대로 두는군요. 네, 오직 볼륨에 해당하는 진폭만을 교묘하게 조절하는 기술이죠. 연구진은 우선 공간 주파수 그리드라는 일종의 주파수 지도를 만듭니다. 주파수의 중심, 즉 저주파에서 외박인 고주파로 멀어질수록 각 대역의 위치를 개선하는 거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미세한 소리, 즉 피콜로나 트라이앵글 같은 고주파 악기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 조화로운 공간 주파수 그리드를 생성해서 각 대역마다 서로 다른 표준 편차를 부여합니다. 이 부분이 기술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조절하는 거죠? 저주파 영역은 볼륨을 거의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고주파 영역, 즉 주파수 중심에서 먼 곳으로 갈수록 볼륨의 변화폭을 무작위로 확 키우거나 줄이는 강한 섭동을 주는 거죠. 일종의 노이즈를 섞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엑스레이나 위성사진은 안 그래도 복잡하고 흐릿해서 우리 눈으로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고주파 악기들의 볼륨을 무작위로 요동치게 만들면 그건 그냥 시각적인 방해 전파, 즉 노이즈를 추가하는 거 아닌가요? 노이즈를 섞었는데 어떻게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건지 선뜻 납득이 안 갑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노이즈를 추가하면 당연히 망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HAP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 악보, 위상이요. 네, 바로 그 위상이 유지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본래 의미, 예를 들어 피부세포의 기하학적 형태나 위성사진 속 건물의 배치 같은 위상은 완벽하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뼈대는 멀쩡하군요. 네, 대신 그 형태를 구성하는 디테일, 즉 고주파 진폭의 볼륨만 무작위로 퍼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AI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입장이요? 예, 예전에는 그냥 가장 소리가 큰 북소리, 즉 저주파만 듣고 대충 이게 무슨 곡이구나 하고 맞췄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북소리는 그대로인데 평소엔 들리지도 않던 트라이앵글이나 바이올린의 미세한 긁는 소리가 무작위로 귀에 막 때려박히는 겁니다. 아하, 저기 미세한 소리들이 숨어 있었네 하고 평소에 무시하던 고주파 패턴에 강제로 집중하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즉 HAP가 추가하는 건 방해를 위한 단순한 노이즈가 아니에요. AI가 저주파에만 과도하게 적응하는 현상을 막아주는 일종의 강력한 학습 자극제입니다. 자극을 줘서 깨우는 거군요. 네, 강제로 주파수 다양성에 노출시키면서 고주파를 분석하는 근육을 펌핑해주는 거죠. 실제로 논문의 결과를 보면 아까 낮아졌다고 했던 그 유효 랭크 수치가요. 베이스라인 모델의 3.33에서 HAP를 적용한 후 3.87로 꽁충 뜁니다. 와, 꽤 많이 올랐네요. AI의 인지 스펙트럼이 다시 넓게 회복되면서 스펙트럼 분괴를 완벽하게 막아낸 증거죠. 악보는 그대로 두고 안 들리던 악기들의 볼륨만 조작해서 억지로 귀를 트이게 만든다. 와, 메커니즘을 듣고 나니까 정말 감탄이 나오네요. 이론적으로는 진짜 이보다 완벽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아주 우아한 접근이죠. 그렇다면 벤치마크 테스트, 즉 실제 현장 검증에서도 이 볼륨 조절 마법이 제대로 통했나요? 네, 결과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HAP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요, 복잡한 모델을 새로 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표준 모델들, 레스넷 10이나 VT 같은 모델에 아주 가볍게 끼워 넣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아, 새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부품처럼 쏙 끼워 넣는 거군요. 네. 그런데도 원샷 및 오샷 설정 모두에서 엄청난 성능 점프를 이뤄냈습니다. 제가 수치를 직접 확인했는데요. AI가 그토록 취약했던 타겟 도메인에서 보여준 성과가 진짜 놀랍더라고요. 미세한 관찰이 필수적인 피부병변 벤치마크에서는 정확도가 무려 4.31%나 상승했고요. 위성사진에서도 4.09% 상승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죠. 결과적으로 교차 도메인 이미지 분류와 객체 탐지 양쪽 모두에서 기존의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최고 성능을 달성했더라고요. 고주파를 읽어내는 능력을 되찾았으니까 디테일이 생명인 의료 데이터나 위성 데이터에서 폭발적인 적응력을 보여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요, 고주파의 볼륨을 치워서 AI의 시야를 넓혀주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예 볼륨 앰프를 끝까지 돌려서 고주파 볼륨을 찢어질 듯이 최대치로 줘버리면 어떨까요? 자극이 강할수록 더 극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연구진도 딱 그 한계점이 어디인지 궁금해서 공경 매개 변수라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섭동, 즉 볼륨의 변화 강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본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다익선이 아니었습니다. 골디락스 존, 그러니까 최적의 균형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습니다. 아, 너무 과하면 역효과가 났다는 거군요. 네, 파라미터 값이 대략 5E-3 부근, 즉 0.005라는 수치에서 최고 성능이 나왔습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원본 주파수의 약 0.5% 정도의 아주 미세한 변동만 줬을 때 완벽한 균형이 잡혔다는 뜻입니다. 0.5%요? 생각보다 아주 작네요. 변화가 너무 약하면 당연히 AI가 알아채지 못해서 효과가 없지만요. 볼륨을 너무 강하게 팍 키워버리면 진폭의 극단적인 노이즈가 결국 원본 악보, 즉 위상이 가진 고유의 뼈대마저 파괴해버립니다. 아, 소리가 너무 커서 악보 자체가 찢어져 버리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형태가 망가지니까 AI가 아예 다른 이미지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 0.5%의 아주 섬세한 넛지가 필요했던 거네요. 게다가 볼륨을 그냥 균일하게 확 올리거나 정규 분포 방식으로 무식하게 올렸을 때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오직 주파수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해서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그에 맞게 볼륨을 섬세하게 조절해주는 조화로운 분포를 썼을 때만 기적이 일어났죠. 조화로운 분포? 네, 무작정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악기만 콕 집어서 살짝 키워주는 그 세심한 지휘의 힘인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룬 이 깊고 복잡한 기술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새로운 도메인,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모아서 AI를 바닥부터 재학습시키는 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술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억지로 겉모습을 맞추거나 무식하게 데이터를 쏟아붓는 대신에 데이터 이면에 존재하는 주파수라는 관점을 살짝 비틀어주는 것만으로 AI의 적응력을 극대화했으니까요. HAP의 철학은 정말 무척 우아합니다. 무거운 연산 장비 없이도 기존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올려서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죠. 네,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이 AI의 맹점과 해결 과정이 단순히 컴퓨터 과학을 넘어서 우리 인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꽤 묵직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오늘 분석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초지능 AI가 낯선 세상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진짜 이유는요, 자신이 익숙하게 여기던 편안하고 큼직한 저주파에만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새로운 세계의 핵심인 미세하고 복잡한 고주파는 철저히 무시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해결한 건 본질인 위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자신이 무시하던 디테일, 즉 진폭의 볼륨을 살짝 키워서 강제로 귀를 연 것이었습니다. 아주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인식은 어떨까요? 우리 역시 살면서 전혀 새로운 문화나 낯선 환경, 혹은 나와 완전히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세계에 뚝 떨어졌을 때 말입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미세하고 복잡한 맥락들, 즉 고주파 정보들을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무의식 중에 그냥 싹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편견으로 세상을 보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큼직한 고정관념, 즉 우리 마음속의 저주파만으로 그 복잡한 세상을 함부로 재단하고 해석하려 드는 건 아닐까요? 듣고 보니 정말 뼈를 때리는 비유네요. AI가 자신의 치명적인 맹점을 극복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회복하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자신이 가진 낡은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방법과 놀라울 정도로 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시하던 디테일의 볼륨을 단 0.5%만이라도 높여보는 것 말입니다. 네,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파수는 세상의 어느 디테일에 맞춰져 있나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